그러니까 이거는 편가르기란 거예요. 아니 그냥 어제 한국당이 그 뭐야 한국당 지도부가 그 조원진하고 두 분이 이제 공화당이 마지막에 저 남대문에서 올라오면서 예. 거기 국번 거기 이제 마이크를 잠깐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때 그 후반부 쪽에 줬어. 후반부 주고 그 그다음에 후반부에 준 이유도 뭐냐면 앞에 한국당 의원들이 온다 그러니까, 예의상 큰 둘을 집에 같이 멈추고. 이렇게 바로 맞물려 버리면 오해받아. 안 좋은 것 같아서 한국당 의원을 배려를 해서 공화당 의원들 둘을 뒤로 빼줬다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안 와버리고 오케이 거기까지도 좋아. 마음 바꿀 수 있어. 뒤에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거기 공화당 집회라서 우리 당 의원들은 못 갑니다라고. 그러면 그 애초에 그거 모르고 애초에 여기는 내가 말하는 건 여기 올라오려면 결국 탄핵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 알고 오기로 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나중에 와서 안 와놓고 공화당 칼라라서 안 갔다 이렇게 둘러대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어제 주최석에서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신문에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 누구누구가 김영 칼럼을 썼는데 마지막에 저기 딱 다운표 해가지고 본 기사는 본지의 그 의견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듯이 그 시청 앞 저기 국본에서 이 공화당 그 뭐 대표하고 누구한테 마이크를 준 거는 바로 그거하고 같아. 여기는 전부 다 말하자면은 그 태극기 정신에 맞추어서 탄핵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다 기회가 준다. 서울대 그 젊은 저기 트러스 포럼에 김은구 대표 너도 했고 그다음에 뭐 트러스 포럼은 오히려 쭉 행보로 보면 네. 한국당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정치적인 갈라가 없는 데긴 하지만 꼭 당을 따지면 나도 칼라로 보면 글쎄 나는 공화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고 난 그냥 나당이지 나당이야. 나당이 나대는 거죠. 행보다 당원 한 명, 당수 한 명, 대표 한 명.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저런 말하자면은 오해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지금 이제 어제의 그 우리 시민들의 운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저 백모 선생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마 이제는 안팎으로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이 경쟁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으로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신문의 칼럼에 철면피라고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듣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철면피를 장관으로 앉히다니라고 하는 칼럼이 나올 정도가 되는 우리 조국 씨를 장관으로 앉히고 그걸 앉힌 사람의 문제. 오늘도 사설이 뭐 기레기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사설이 이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빨리 시정하라라고 이야기 듣는 식으로 해서 이 말하자면 거짓과 범죄와 위선과 철면피, 파렴치까지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법을 다루는 장관으로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임명이 돼 있어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탄핵 우리 이 난국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짓과 진실의 문제가 이제는 정면으로 그렇죠. 단순히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지식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이것을 선택하는 이제 문제가 점점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 같아? 그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 다가오도록 해야죠. 뭐. 아니요, 그게 쉽게 그렇게 내가 이제 걱정이 그건데 이 지금 의 상황에 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거짓과 진실 사이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짓과 진실 사이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러면 그 시발점은 탄핵이라고. 그렇죠. 탄핵 자체가 거짓 덩어리니까. 예.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반성 평가 참여 없이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진정성이 없으면 어느 야당도 이기기가 어려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 100여 명이 스크럼 짜고 돗자리 깔고 끌어엎드려 가지고 저희가 탄핵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 중에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있고 주도한 사람도 있고
탄핵도 그거를 그냥 자기 일신의 아니 때문에 아니 서청원부터 나서서 박 대통령 점잖게 빨리 하야라고 압력는 1번지가 서청원이었잖아요. 친박 좌장이라는. 그런 기회주의 분열주의적인 행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반대했다 그래도 찬성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게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나만 해도요. 우리 자유시민만 해도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2016년 11월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유튜브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과 같은 태극기 자생 조직들이 전국에 이렇게 수백 개가 있었더라면 예. 탄핵 실패했어요. 설마 한 제가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각성을 안 했잖아. 자유시민으로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리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거라고. 책임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에서 다 뭐 과다는 있지만 과다라기보다 저보고 말하게 얘기하면 다른 측면에서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측면이 다르죠. 탄핵을 저지른 김무성이 유승민은 저희가 눈이 뒤집혀 갖고 욕심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음모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막 조중동이 막 떠들고 김무성 유승민이가 모으니까 그거 우르르 가서 한 사람들은 저희가 안목이 짧아서 그냥 저 개인의 보신을 위해서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되고 친박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말리지 못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거기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참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참여할 바가 있는 그렇죠. 그런 진실거짓 게임이거든 이게. 그렇죠. 진실거짓에 관한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서 어떻게 한 걸음도 못 나가. 그 이제 지금 전투가 예. 이제 다시 광장 정치로 뭐 지금 여권이든 대통령이든 혹은 야권이든 서로 지금 이제 말하자면 내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서로 왜냐하면은 그 내란 이야기가 먼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민주당이 나오냐면 이쪽에 대고 너희 내란이냐 그랬지. 그게 아니고 왜? 이제 너희 내란을 가려고 그러냐. 민주당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현주 의원이 아예 대통령을 내란 음모로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촛불 갑자기 이제 그 윤석열 검찰 그 수사팀의 과잉 수사라 이러면서 검찰 개혁을 하라 이러면서 사실은 조국 수호 자연인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이 갑자기 나와서 그걸 200만이라고 그랬다가 사실 한 2, 3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관제되는데 관제 집회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현주 의원이 법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는 조직 공무 조직에 공적 조직을 그거를 말하자면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말하자면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느냐 이거는 국가 질서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이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재 변호사하고 뭐 둘 다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 의원이 그걸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제 이 광화문 애국시민 집회를 놓고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동원해서 내란을 동원한 거다. 내란 음모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나왔어요. 누가 했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사람들이 내란이 뭔지를 몰라. 내란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전론 갑주는 소리. 어쨌든 간에 공적 기관, 공적 제도권이 그 자기들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광장에 편성하거나 광장을 뭐 서로 이제 부추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점점 더 제가 정치학자로서 보는 입장에 보면은 조국 장관을 저걸 빨리 정리를 못하고 끌고 가면 갈수록 국가의 주인은 저도 헌법 인용할게요. 총강 제1조 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들의 분노와
그 시민들의 그 말하자면은 그 위임해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아마 직접 행동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그런 압력이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조건이 이 문제가 이 말하자면은 조국 사태를 질질 끌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인인 국민의 상식을 넘는 여러 가지 일이 자꾸 지속되거나 그거보다 또 더 높은 예컨대 황후 아니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것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저 검찰총장이 그 얘기 한국당을 패스트트랙 때문에 만약에 소환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공개 리해 안 하고 비밀 리해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어저께 집회 같은 경우 이제 이래저래 한 1억 정도 들어요. 예. 1억 정도 드는데 이제 이 저쪽 그러니까 깡통 좌파나 네. 깡통 진보 진영은 그게 이제 서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 이렇게 서열이 있고 거기가 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런 집회를 매주 뭐 1, 2억씩 써가면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 서열도 없어요. 저쪽 네. 서열이 얼마나 살벌한지 말씀드릴게. 그 촛불 때 김재동이 국민 비상국회인가 비상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랬어. 네, 그렇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를 진행하는 집행부에서 헛소리 말아 너 앉아. 너 앉아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깨갱하고 앉아버렸대요. 거기는요. 이게 그 돈과 세력과 또 뒤에 배경 뭐 어두컴컴한 배경 제가 어느 배경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거에 의해서 딱 위계가 잡혀 있어요. 여기는 중구난방이에요. 돈도 없어. 그다음에 여기 문제가 뭐냐. 저기 뭐야 그 한국당이 싸울 의지가 없어. 맞아. 그러면 이제 국민 분노는 업이 되는데 또 대중시위도 부분적으로 업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리더십이 언론이나 정당이나 또 이제 그 무시무시한 그 비정당 왕초 집단 저쪽으로 치면 민노총 그렇죠. 이런 게 이쪽에는 없단 없어요. 말이에요. 언론이나 정당의 리더십이 약해. 그럼 결국은 국민의 분노는 이제 지글지글 숨어 타는 수투로 계속 타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야. 뭔가 유의미한 행동, 유의미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리더 하나 기대할 거 없다니까요. 그렇죠. 언론도 못 리더하고요. 정당 정치인도 못 리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준하는 그런 거대 비정당 조직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분노는 지글지글 타는데 이걸 받아줄 이 그 그릇이 없는 거야. 모아줄.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나는 어저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어마무시한 그 국민적 자발적 에너지를 보고 그게 뭐 이제 어느 현장에 딱 순간에 피크로 치면 한 40만 되는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치면 최소한 60만, 70만이라고. 그렇죠. 그게. 왔다 갔다 한 거. 그러면 이 어마무시한 이 에너지가 어저께 튀어나왔는데 이거를 받아줄 그릇이 언론에도 없어, 정당에도 없어. 그다음에 그 비정당 거대 조직, 민노총과 전교조 같은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다 우후죽순이야. 그다음에 활동 자금은 부족해. 이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튀어나오질 못하고 한편으로 소멸돼 가면서 이제 그 숨어 타는 수트로 지글 하다가 한편으로 낭비되고 한편으로는 뭔가 길을 찾아야 돼요. 저도 뭐 동감입니다. 근데 다른 가능성을 제가 다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처음에 어떨결에 하도 급해서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상당한 숫자를 겉으로는 지금 뭐 이야기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다음 대통령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동원됐다라는 게 자명한데 지금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는 계속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원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촛불 해서 집회? 촛불 집회, 검찰청 앞에? 검찰청 앞에. 이게 왜냐하면 자가당착이 된단 말이에요. 저항을 하거나 어떤 오포지션의 입장에서 혹은 반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반대 정부의 입장. 반대 입장에서 하는 거는 그건 저항권의 측면에서 굉장히 그 조직화된 주의의 그 어떤 이 실질적인 힘,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권리까지 사실 뭐 촛불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촛불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촛불인 오포지션이 아니라 촛불인 룰링 포스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관제 촛불 시위가 아주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좀 지속된다는 게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는 아주 대규모가 얼마? 뭐 이번 토요일 같으면 좀 어제 하도 충격도 있어 그러니까 한 5만 이상은 안 나오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맥시멈 5만을 뭐 저는 대충 보고 지속 가능성도 낮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이 그 행보나 정책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 아마 상상을 불허하는 아주 이 극약 처방이나 혹은 상식에 위배되는 주권자의 의사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혹은 스캔들들이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쪽에 저항 어제 그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확인한 이 시민들의 어떤 그 결집 이 부분에 대한 다수의 기존의 조직에서 이렇게 특기 집회를 계속 해왔던 그 이상의 요소가 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정한 계기가 되면은 이거는 다시 커져서 정말 저항권이 확대될 수 있는 요소는 잠재적인 그거는 뿌렸다. 대신에 이 집회의 가능성을 놓고 지금 누구든지 다 반성을 안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 좀 심화되고 확대되면 될수록 지금은 뭐 적당히 탄핵을 묻고 가자, 단무세다 아니면은 대동단결 해야 된다고 시비 걸지 말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백모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어차피 진실과 거짓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탄핵 문제에 대한 그거는 각자가 가해자고 피해자라고 하는 방식이고 진실을 세우자는 측면에서 진실을 세우면은 수권도 가능하고 거짓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면 넥스트 스텝에서는 그게 돌아야 되고 돌 것 같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금 굉장히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저는 뭐 저를 저기 뭐 그거 해주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게 있어요. 대세를 따른다. 큰 집 도와준다. 그런데 큰 집이 지금 탄핵 묻고 가자란 말이야.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지금 문재인 끌어내는 거 바쁜데 탄핵 묻고 가자. 저거 따라가 주자. 뭐 이런 이제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엔 탄핵이라는 이슈를 묻어버리는 순간 우리 아이덴티티가 없어져요. 그럼 뭐 그냥 우리가 개돼지 되죠. 그냥 한국당 선거용 자판기 돼버리는 거예요. 선거용 자판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말하자면 체제 변경의 그걸 제초간 따주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근데 제가 보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분노는 끌어오르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집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의 폐악질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는 기회가 닿는 대로 나가시고, 근데 이거가 효과적인 어떤 쐐기가 돼서 현 상황을 타파하는 힘까지는 못 모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당 차원. 그러면 이게 모아지려면 언론이 계속 떠들어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저기 어디야 저기 우리 촛불 때 그들의 촛불 때 맞아. 조중동 그 뭐 채널 A 뭐
뭐 저기 저 TV 조선까지 총체적인 포함해서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그렇죠. 어저께 집회 잠깐 떠들고 안 떠들고 있잖아. 보고 있어요. 안 떠들고 있잖아. 그나마 떠들어줘서는 고맙다 그러죠. 왜 이때까지는 이런 집회는 없는 것처럼 치부됐었으니까. 그나마 어제 그래도 하여튼 그 뭐야 그래도 보도는 해줬잖아 어제는. 그러니까 옛날엔 보도도 안 했잖아. 어제 웬일로 KBS, SBS, MBC가 네. 300만 인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200만 구라쳤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많으니까 300만이라고 얘기하겠지. 토요일 날 또 이제 500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보도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옛날 같이 계속해서 보도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이 받아줘야 돼요. 당이. 근데 당이 안 받아주잖아. 어쨌든 뭐 그러면 이 군중 속에 돌아다니는 걸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군중 이게 이 태극 집회 나오는 군중 가면요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1은 탄핵 묵고가자에 대해서 별로 반발심이 없어. 근데 3분의 2는 반발심이 있다고.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야 인마 너희 탄핵 묵고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고 한 소리 지르면은 옆에 있는 100명 200명이 같은 소리야. 어저께 저기 그 황교안 대표랑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돌다가 야단 맞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까 모르셨구나. 나 몰랐어요. 근데 나 이 사람들 야단을 맞아도 돌아야죠. 야단은 맞아 돌아야지. 그러면 당연히 정치를 그리고 왜 합니까? 그렇게 야단 맞고 돌다 보면 야 우리가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되잖아. 그렇죠. 야단 좀 맞는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가두리 양식장 그 빨간 옷 입은 자한당 멤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조그만 집회하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엄청난 수의 그 군중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 이 군중이 탄핵 문제 갖고 한 명이라도 튀어나오면 바로 같이 야자 우 참회해라 이러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군중이라 그럴까 이 대중이 끌어오르는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정당 리더십도 없고 그걸 옆에서 북치고 장구 쳐주는 열심히 쳐줄 매스미디어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대중은 지글지글 숨어 타는 수추로 남게 돼. 그게 이제 아마 그거는 확인했을 겁니다. 이게 이 엄청난 말하자면은 진실과 거짓의 특히 거짓에 대한 분노가 어제 확인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충고해봐야 뭐 듣겠습니까만은 이 교수로서 또 뭐 가르쳐야 되니까. 한국당이나 야당에 첫째, 이 어제로서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은 정치하지 마세요. 그 전쟁을 앞장서서 끌면 대승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 소위 말하자면 어디 공무원 출신, 언론 출신 이런 말하자면은 목전에 이 개미 같은 개미가 아니고 목전의 이익만 보지 말고 정치의 본질을 깨뜨려 보십시오. 진실에 직면하세요. 거짓과 진실의 게임에서 나는 진정성 있는 진실의 편에 서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거 싹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체유심조라 그랬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형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내가 악마의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은 진실과 거짓의 선택이고 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위임된 마지막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아이덴티티, 포리티컬 인티그리티를 진실의 쪽에 넣고 진실에 직면하세요. 그러면은 성공합니다.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그 수십만 군중이 사실상 한국당한테 백지수표를 준 거야. 그렇죠. 그걸 수십만 명이 백지수표를 줄 거야. 너 꼴리는 대로 써봐 숫자. 거기다가 만약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금액을 5,000조를 써도 그 수표는 유효해요. 그래. 근데 리더십이 약하면 그 수십만 군중이 준 그 무거운 백지수표에
꼴랑 5원을 쓴다니까. 원을 쓴 게 돌멩이를 돌아요. 아니 5원. 5원. 네. 그렇죠. 수표 용지값도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수십만 자유시민 한국당에 백지수표 주다. 그거라고 우리가 너희한테 믿음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백지수표에다가 꼴리는 대로 숫자 써봐라. 쌍말로 말해서 네. 그 숫자가 곧 대한민국의 가치다. 그렇죠. 이거거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근데 예. 거기다가 갖다 가면 이 사람들이 5원을 쓰는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굉장히 우울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쓰든 말든 네. 우리 자유시민들이 독립적 유권자 조직으로 결집해야 돼요. 한 푸시를 해야죠. 몇만 명이. 네. 지금 몇만 명이 결집을 해야 되고 저도 그걸 위해서 좀 뛰어야 되지 않나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저 뭐 네. 미력이 남아 또 하고. 아니 좀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몰아주는 백지수표에 말이야 5천조 뭐그 공이 한 20개 붙는 숫자를 쓰면 얼마나 멋있어. 그게 대한민국의 가치 정치의 가치인데. 마지막 한마디만 해드릴까요? 근데 기껏 수표 한 장 큼직한 수표 만들어서 주니까 거기다가 5원 이렇게 돌아버린다. 탄핵의 거짓에 직면할 용기가 없으면 정치 그만두세요. 그게 당연한 거고 탄핵의 이 진실에 탄핵이 왜 일어났고 그것이 왜 거짓에 기반했던가를 고발할 자신 그리고 참여할 자신이 없으면은 참여할 자신이 있으면은 국민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밖으로 동일하게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가치 전쟁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문명의 전쟁이고 동아시아, 한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제자유화, 제2의 자유화를 의미를 합니다. 비전이 있고 성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 기회를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